드디어 개학을 했고 여유로운 오전 시간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영상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방학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새 학기가 되니까 저희 아이는 지금 4학년인데 한 3학년 때부터 영어 학원 등록을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레벨 테스트를 받으러 뭐 학원에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학원을 막 많이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아니더라도 영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또 영어에 접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영어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 또한 아니고 그저 그냥 보통의 평범한 엄마로서 저희 아이가 영어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지금 어느 수준에까지 다다랐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엄마표 영어 학습이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한 시기는 7세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입학하기 전해 12월 1일이었어요. 네, 정확하게 12월 1일부터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쭉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일단 막연히 영어 공부는 언어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 시작하면 늦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이르게 뭐 3세, 4세 뭐 이렇게까지 이르게 시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찍부터 시작해야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또 이제 저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과 양육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학습이랄 것이 뭐 전혀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 7세 이전까지는 많이 놀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햇빛 쏘이고 모래 가지고 놀고 머리 헝클어지고 옷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되도록 그저 많이 놀렸고, 저희 아이는 일반 유치원이 아닌 발도르프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좀 더 그 교육 철학에 맞게끔 기관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글 공부는 7세 시작하는 해부터 시작을 했고, 영어 공부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해 12월 1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시기가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7살이었던 해에 초반부만 해도 한글을 익혀보게 하려고 집에서도 나름 애를 써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아이의 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느낌이었다랄까요. 그래서 한 중반부까지는 그냥 많이 좀 기다려주는 편이었는데 7세 후반부로 넘어가니까 놀랍도록 빠르게 한글을 익혀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어떤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전에 초반부에 전혀 하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익혀나가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 요 시기에 영어를 익히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엄마였다면 그런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일상생활 영어를 아이에게 건네면서 아이와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는 그런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고민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죠. 네이버도 검색해보고 유튜브도 검색을 해보다가 찾게 된 것이 새벽달님의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엄마표 영어라는 그 워딩 자체가 좀 굉장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진짜 엄마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엄마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엄마표 영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를 해서 엄마표 영어를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 왜 엄마표 영어냐면 일단 그 의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엄마표 영어는 엄마가 영어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영어가 아니라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엄마표 영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모국어가 한국어잖아요. 그 한국어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습득을 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옹알이만 하고 엄마를 따라서 빵긋빵긋 웃고 그랬던 아이들이 돌쯤 되면 누구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절로든 이음절로든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나를 가장 오랜 시간 양육해주는 주양육자, 그 주양육자가 이런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주로 하는 말들, 돌시기 때는 뭐 이런 말들이 있겠죠. 맘마 먹자, 물 줄까, 목말라, 우유 줄까, 깎아 먹을래? 뭐 이런 말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맘마, 물, 혹은 뭐 까까를 달라고 할 때 까까 주세요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더라도 까까 하면서 까까를 달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월수가 좀 더 지나고부터는 까까 주세요, 배고파요, 맘마 주세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붙여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개월수가 또 늘어나면서 거기에 다른 언어적인 요소들이 붙으면서 더 긴 문장들을 아이들이 구사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인들은 시각적으로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전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발달해 있지만 아이들은 청각으로서 어떤 정보를 흡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해내는 그 시스템이 좀 더 익숙하고 더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것이 영유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러한 습득 방식으로 언어를 터득했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엄마표 영어입니다. 그럼 이쯤에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언어를 익힌다라는 것이 그만큼 영어를 많이 들어야 터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나는 영어를 그렇게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느냐. 그래서 엄마표 영어의 필수가 되는 것이 바로 영어 영상물 시청 그리고 영어 그림책 읽기입니다. 이 두 가지면 돼요. 아이들 중에 영상물 시청하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 있나요? 새벽달님께서는 영상물 시청을 1시간 반 정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물론 양질의 영어 영상물이어야 되겠죠. 그런 영상물은 요즘 시대에는 정말 구하기가 쉽습니다. 뭐 어느 집이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정도는 시청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OTT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도 굉장히 좋은 영어 영상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말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은 제한되어야 된다는 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기 전까진 영상물 시청 자체를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좀 아파서 도저히 육아를 할 수 없을 때라던가 아니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을 때 사촌 언니 집에 놀러 가서 사촌 언니가 영상을 보고 있을 때 그런 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에서는 영상물 시청을 일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아이에게 영상물 시청을 이제부터 영어로만 자막 없이 영어로만 1시간 반 동안 볼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저희 아이는 저항 없이 정말 너무 기뻐했었어요. 그게 어디냐. 말은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그림이라도 볼 수 있는 게 어디냐 싶어서 저희 아이는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 독서 시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이가 8개월 막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잠자리 독서를 시작을 했었는데 뭐 그때부터 영어책을 읽어준 건 아니었고요. 재미있는 그림책들 위주로 아이에게 읽어줬었어요. 그것을 어떤 잠자리 루틴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으면 너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최면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잠자리 독서를 시작했었는데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한국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영어책을 읽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4년 동안 엄마표 영어를 하루도 빠짐없이 실행을 해서 지금 저희 아이가 어느 수준에 와 닿았느냐. 저희 아이는 현재 학교에 갔다 오면 미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영어 애니메이션들을 자막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잠자리 독서 시간에는 미국의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 수준의 챕터북을 이해하면서 듣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영어 알파벳이라던가 뭐 파닉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듯이 뭔가를 해본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영어 수업을 학교에서 하니까 그때는 뭐 알파벳을 써보기도 하고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게 있겠죠. 근데 제가 따로 집에서 제가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보내거나 학습지를 한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책도 천천히 스스로 읽을 줄 알게 됐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놀랍습니다. 사실 새벽 달림 유튜브를 보면서 엄마표 영어로 영어를 어디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을 때만 해도 뭐 내 아이는 이렇게까지 영어가 자유로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어쨌든 뭐 학원에 아이를 보내서 영어 공부를 시켜서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재미있게 영상물을 시청하고 또 그 과정에서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게 된다면 모두가 해피한 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건데, 이제는 영어 듣기 실력 같은 경우에는 저를 월등히 뛰어넘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어휘력 면에서도 저보다 아이가 훨씬 더 뛰어나졌습니다. 이제 잠자리 독서 때 책을 읽어줄 때면 저의 틀린 발음과 강세를 아이가 바로잡아 줄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챕터북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 문장에 3줄, 4줄씩 되는 문장들도 등장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도 읽다가 주어가 어디였는지 동사가 뭐였는지 까먹어서 길을 잃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 때 아이가 저에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일상 속에서 자기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법에 맞는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를 할 때에는 정말 이 엄마표 영어의 위력을 느끼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물론 저희 아이도 아직 뭐 영어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공부에 무슨 완성이 있겠냐마는 뭐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더 고급 어휘들을 또 익혀야 할 것이고, 좀 더 복잡한 문장들을 또 접하면서 그것을 또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쓰기, 말하기가 좀 더 유려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된 현재 시점에서는 새벽달님이 현석쌤과 함께 진행하시는 주니어 영어 뉴스 1기 낭독 챌린지에 등록을 해서 아이와 함께 한 단계 또 수준을 껑충 뛰어 올라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또 괜찮고요. 우리의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엄마표 영어를 계속 접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끊이지 않고 뭔가를 해나가면 언젠가는 정말 영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뭐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아버님들이 보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유치원생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또 이 영상을 접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일단 망설이지 말고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요.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아이와 평화롭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엄마표 영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추천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나는 못해 하면서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며칠 진행해 보다가 또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엄마표 영어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엄마표 영어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가 더 틀어졌다. 그래서 못하겠다. 역시 엄마가 집에서 애를 데리고 뭘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었어요. 저도 사실 한 번도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저도 크고 작은 산들이 있었는데, 다음 영상 때는 그런 산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방학 동안에 근 2달 동안 이렇게 말로 떠드는 영상을 만들지 않고 브이로그만 찍어서 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대본 없이 말을 하려니까 중구난방 말을 하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쉽지 않네요. 또 익숙해지겠죠? 혹시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또 다음 영상, 이어지는 다음 엄마표 영어 관련한 영상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엉망진창 왔다리 갔다리 영상을 인내심을 가지고 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평화로운 육아 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